안녕하십니까, 총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건물이 보통 보는 대학 건물의 로비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어떤 건물입니까, 여기는? 이게 우리 대학 예술관이라고 합니다. 예술관이요? 예. 방송 영상 영화과, 네. 방송 엔터테이너 모델과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에 다니는 학생들은 나중에 모델이나 뭐 방송, 영화 이쪽으로. 예, 맞습니다. 예. 가수 캔의 백이성 씨, 그리고 개그우먼 신봉선 씨도 있고요. 장혀, 그리고 영화배우 또 송강호 씨. 지금 이름만 들으면 다들 누군지 아실 만한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대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국민 배우 송강호, 장혁, 그리고 개그우먼 신봉선, 네. 이런 동문들이 사실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연예인 동문들입니다. 부산 경상대 졸업생들.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 건물에서 공부하고 지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유명한 배우, 가수, 개그우먼들이 다닌 이 학교, 이 건물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유명해진 이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봉선 동무는 네. 2011년에 우리 대학 CF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출연료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네. 그 금액 전액을 후배 동문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으로 아주 쾌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강호 동무는 부산에 영화 시사회가 있을 때마다 네. 우리 방송 엔터테이너 모델과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학생들을 격려를 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이런 뭐 영화나 방송계에서도 그렇게 굴지의 인물들 아닙니까? 그만큼 학생들의 딱 등 뒤에서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 될 것 같은데, 사실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지난 2010년 정말 힘든 시기였잖아요. 예, 2010년 조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예. 아마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몇몇 대학을 대출 제한 대학 그리고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해서 대출 대학 수순을 밟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불행하게도 우리 대학이 2010년 9월 7일입니다. 그때 아마 대출 제한 대학이라고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심정이 어떠셨어요? 우리 대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 재단 그리고 교수, 직원, 동문들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여론이 분열되고 의견이 좀 논쟁으로까지 가서 조금 이 자중 질환의 조짐도 보였던 아주 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자, 리더의 품격에 총장님이 출연한다고 하니까 또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 학생들 자주 교내에서 접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대해주세요? 학생들 만나면 내가 눈인사라도 하고 네. 고개라도 끄덕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요즘은 절 알아보고 인사 잘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리더의 처방전이라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물어보고 또 총장님이나 아니면은 학교에 뭔가 좀 따질 게 있다. 그런 거 있는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따져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취업률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외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성형을 요즘 많이 한다고들 하던데 사실 저도 조금 고민입니다. 총장님은 취업을 위한 성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저도 취업 성형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외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좋지만은 이쁜 미소, 밝은 표정,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 이런 것이 상대방한테 호감과 오히려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직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사실 뭐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때 뭐 이쁜 얼굴, 그다음 환한 얼굴, 뭐 잘생긴 얼굴, 뭐 그것도 좋지만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는 눈빛을 보여주고 있는지, 사실 그런 내면적인 모습을 보려고 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외모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은 더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합니다. 예. 저는 최고의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인데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학생 홍보도우미 맞죠? 네. 홍보도우미 할 때도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세요? 평소에 아주 이래 활발한 모습,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주 늘 감명이 깊었습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은 뭐 우리 대학 동문 출신 송강호나 우리 개그우먼 우리 신봉선 못지않은 훌륭한 아주 탑스타가 될 뭐 재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주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학교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학교 공부에 전념하는 것과 아니면 그런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을 같이 병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다닐 때도 고등학생 대상으로 가정교사를 했지만은, 원래 내가 이제 그 대학의 전공이 영어교육과니까 사실 굉장히 전공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공을 예를 들어서 응용하는 측면도 있고 장래 내 진로하고도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전공 공부하는데 방해는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학이 사실은 뭐 2년, 길어야 3년 재학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전공 공부를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에 얽매여서 그야말로 전공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겠고, 자기 전공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느 정도 조금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 엔터테이너 모델과 학생 같으면 오늘 우리 뭐 CJ 헬로비전과 같은 이런 방송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보조 업무라도 뭐 한다든지, 뭐 호텔 관광 경영과 같으면은 뭐 그런 학생들은 뭐 레스토랑에서 뭐 서비스를 뭐 서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르바이트가 주 전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격적으로 리더의 품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총장님께서는 자평을 하시기에 본인은 어떤 리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치관 경영과 소통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라 하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구성이 되는데, 어떤 미션,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비전, 꿈이죠.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이 세 가지를 보통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관을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되면은 굉장한 이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추진력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구성원들끼리 그 가치관을 같이 공통으로 가지는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해서 사실 이제 많은 노력도 뭐 했고 앞으로도 뭐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리더라고 한다면은 리더의 요건으로서 소통을 통한 가치관을 공유해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비전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뭐 리더의 소망이자 뭐 리더의 요건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소통의 리더십이 많이 또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 본격적인 총장님의 인물 탐구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 총장님이 검소한 생활을 계속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뭐 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우리 집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친구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옷 장수, 신발 장수 다 굶어 죽겠다. 라는 어떻게 하시길래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막 검소하고 뭐 알뜰한 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뭐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예를 들면 어떤 뭐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 소매가 막 달가 해지면은 집사람 보고 이 안으로 소매를 접어서 꿰달라고 그럽니다.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짧아지더라도 그게 뭐 크게 입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그걸 뭐 입고 합니다. 사실 그런 절약과 검소한 것은 우리 어머님한테 사실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사실 홀어머님이셨는데 네. 굉장히 뭐 힘들게 진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밥 한 톨 진짜 이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할 그 정도로 굉장히 검소하고 절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걸 보고 배우고 한 것이 그대로 몸에 배이고 아마 우리 집사람한테도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대로 아마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듣기로는 지인들이 총장님을 부를 때 어릴 적 별명을 부른다고 하는데 별명이 뭐였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네. 문케이크라고. 문케이크요? 예, 달을 이야기하는 달 문하고 케이크, 문케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떡이니까 달떡 해갖고 문케이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었고. 학생들이 웃음이 터지는군요. 아니 근데 이름 가지고 그렇게 별명을 지으면은 보통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괜찮으셨습니까? 근데 뭐 문케이크 괜찮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사실 대학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갔다 하면은 그 지역에서도 뭐 요즘 얘기로 하면은 뭐 현수막을 걸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좋아하지 않던가요, 주위에서는? 주위에서는 조금 이야기 있었는데 제가 원래 살았던 동네가 네. 제가 이제 이 대구시에 이제 고향이 대구시인데 대구시에서 조금 떨어진 변두리입니다. 그 다니던 초등학교도 변두리 지역 학교니까 동네에서나 뭐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소리는 조금 들었죠. 예. There's a wall in your heart that no one can get through, and it's cold and it's dark and you don't have a clue. But this wall, it will fall if it's the last thing I do. I'll get through. 공부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또 팔씨름으로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건 아니고 제일 그건 잘 아니고. 나가는 건 아니고 그때 내가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제가 키가 작고 이제 덩치가 작으니까 앞에서 뭐 한 두세 번째 정도입니다. 그런데 네. 뭐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 남학생들 그런 거 하는가 몰라. 옛날에 팔씨름 많이 했어요. 팔씨름 많이 했는데 진짜 덩치 큰 애 한두 명 빼놓고는 내가 팔씨름은 다 이겼어요. 오. 그래가 조그마한 애가 그냥 팔씨름은 세다. 막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지금도 그 팔 힘이 남아 있는지 한번 그건 테스트를 아니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자, 언젠데. 우리 총장님을 한번 그래요. 키를 보아하니까 과연 누가 이길지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은 키와 큰 키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불법령 게임인데. 네, 사상 최초로 총장과 학생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홈 코너 우리 총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청 코너 우리 학생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팔을 올려주시고요. 네, 자, 절대 손목 꺾기는 없습니다. 자, 힘을 살살 빼주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야, 어디로 넘어갈까요? 총장님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네. 오, 넘어갑니다. 오, 야, 야. 네. 야. 학생하고 직접 팔씨름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학생이 아마 총장 체면을 봐서 조금 봐준 것 같네요. 예. 네. 그래도 상당히 그 두 분 다 힘을 많이 쏟으시고 열정적인 대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총장님께서는 교수로도 부산 경상대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잖아요. 예. 총장 이전에 교수로서 학생들을 대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좀 깐깐했습니다, 제가. 출석도, 출석 체크나, 그 다음에 이 성적 주는데 굉장히 깐깐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출석 부르고, 출석, 부를 때까지 안 오면 조금이라도 늦으면 무조건 지각이고, 조금 애들이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 기를 좀 살리려고, 네.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영어과에 영어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영자 신문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결과물을 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영어과의 어떤 위상도 좀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학교의 강점은 이것이다 라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학은 소위 KST형 인재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KST요. KST형이라면 KS란 말은 부산 경상의 이니셜을 따서 KS고, 네. 또 원래 KS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 그야말로 품질 인정이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T형 인재란 말은 흔히들 I형 인재 혹은 T형 인재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I형 인재란 말은 자기 전공 능력만을 잘 갖춘 인재를, 옛날엔 그런 인재를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소위 말해 전공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만을 필요로 했는데, 요즘은 I형 인재보다는 T형 옆으로, 예를 들면 전공 실무 능력 플러스 수평적 사고, 그 다음에 인성, 그래서 창의성까지 갖춘 소위 말해서 T형 인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T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T형 인재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우리가 KST형 인재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대학의 소위 말해서 인력 양성의 목표를 K형, KST형 인재 양성이라고 하고, 그 KST형 인재 양성을 우리 대학으로 강점으로 삼아서 이 강점을 더욱더 차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산 경상대 하면은 장학금 제도도 또 잘 갖춰져 있잖아요. 예. 장학금 규모가 좀 큰가 봅니다. 예, 우리 실제로 2014년도 올해 신입생 장학금 수혜율이 69.1%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7명이 네.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장학금 수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작년 2013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주는 국가장학금 1, 2를 합해서 우리 대학 총 지출된 장학금이 93억 정도, 93억 원. 예,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대학의 비전이 2020 지역 최고의 강소 글로벌 전문대학입니다. 비전에서 나타나 있다시피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무료 의학 특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의학연수 지원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지방대학들의 경쟁력 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대학마다 특성화 이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산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비자트 융복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비자트라는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교육 시스템입니까? 예, 비자트는 최근에 생긴 용어입니다. 비즈니스와 아트의 복합 비자트입니다. 이 비자트가 의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와 아트의 융복합 교육을 시켜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그야말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자는 융복합 교육을 나타내는 비자트입니다. 우리 대학이 그동안 그 융복합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비자트 융복합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우리 대학이 차별화, 특성화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더의 품격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저희 공식 코너 보물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총장님께 그동안 힘이 됐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한 그런 소중한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네요. 졸업식의 느낌인데 어머님이신가요? 예. 근데 어머님께서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계세요. 이게 제가 이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졸업식장의 사진입니다. 사실은 어머님 덕에 학위를 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이제 어머님 덕분이라고 보고, 그때 어머님한테 학위복도 입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환하게 웃어야 될 상황인데, 조금 이래 보면은 망감이 교차하는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아마 지나온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그런 과거의 생각들이 생각이 나서 아마 이런 표정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혼자서 우리 이 삼남매를 키우느라고 정말 엄청스럽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힘들고 어렵거나 하면은 다시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어머님 얼굴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실 어머님 덕분에 공부도 많이 해서 총장도 되고, 또 어머님 덕분에 음악 교육을 받아서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버릇없다는 소리 안 듣고, 또 덕분에 근금절약하는 습관도 그렇게 잘 배우고, 진짜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더의 품격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개인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또 학교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비전을 많이 밝혀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총장님의 꿈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경상대학이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 아까 이야기했던 비자트 융복학 교육을 통한 차별화 대학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꿈꾸던 2020 지역 최고의 강소 글로벌 전문대학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경상대학교가 학생, 그리고 학부모, 지역의 산업체와 같은 이런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꼭 필요한 대학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긴 시간 진솔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또 학생들과도 많이 소통을 해서 비전을 꼭 달성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